네, 2024년 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이 다가오자 북한발 뉴스가 많아졌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겠다. 김정은이 다시 선언하고 이를 삽입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는, 그리고 영토 조항까지 집어넣는 헌법 개정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호칭한 까닭은 이런 제목으로 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즉 냉전이 와해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유엔 헌장을 붙잡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별개의 나라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 즉 통일을 포기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직설적이 아닌, 직설적으로 하면 창피하니까 삥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게 되면은 약한 게 드러나니까 위협을 빵빵 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국회도 무슨 있잖아요. 여기에서 김정은도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헌법에다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삼고 이러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헌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그리고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1974년 이우락 중정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앞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위해서 한다라는 합의가 했었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북한이 주장해온 통일 큰 그림이었는데 우리도 동의를 했었죠. 박정희 정부가.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란 표현, 자주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러한 주장이 심의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국회의 최고인민회의는 대남기구인 조평통, 북한에서 대한민국 남조선 문제를 다루는 거는 조선노동당에는 통일전선부가 있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정찰총국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당의 통일전선부가 이 남조선을 공산하기 위한 공산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그걸 지하당이라고 하죠. 옛날 이선실이 만들었거나 등등, 또는 이쪽에서 자생적 커뮤니스트들이 당을 만들면 그들과 연계해서 그들이 남조선 혁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총정찰국은 자기네가 군사작전을 할 때 이제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력이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부나 경찰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인민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인민군이 작전하기 위해 하려면 어디를 미리 침투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 정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찰을 미리 하는 게 총정찰국입니다. 총정찰국에는 작전부 등이 있어서 거기서 특수부대원들이,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국군정보사령부 HID 같은 부대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침투해서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점령해야 될 표적을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종작원들은 이쪽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군가를 포섭해서 지하당을 만드는 공작을 한다면, 조선인민군 총정찰국은 특공대 성격의 부대를 내보내서, 정찰부대를 내보내서 자기들이 유사시 바로 때려야 할 표적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실질 세력인데,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척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네 공식 기구를 내세우면 곤란하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만들었습니다. 조평통을 내세워서, 이 조평통은 해외에 가가지고 앞에 그 두 기능은 숨기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홍보전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이 남쪽의 혁명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선을 하거나 또는 뭐 인터넷으로 접촉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누군가가 접촉을 시도하면은 통일전선부나 총정찰국 요원들 보다가는 이들이 나서서 만나는 일종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구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민주평통으로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정찰활동을 하는 부대이고, 그 다음에 각 육군 군단에는 특공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에는 수색대가 있죠. 그 다음에 육군 지작사령부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대들이 이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상대로 어떤 우리 정책을 펴는 게 통일부가 있다면은 정부기관이긴 한데 좀 더 자유롭고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온 민주평통이 있어갖고, 민주평통이 해외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북한은 우리 민주평통은 상대하지 않고 우리의 민간단체들, 즉 좌파단체들하고 만나갖고 민화협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통일전선을 펼쳐왔었죠. 그러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도 폐지한다 그랬습니다. 뭐냐? 이 남조선 사람들이 금강산에 와서 현대정지영 회장이 뚫어놓은 거죠. 금강산 관광을 했고, 이게 남북 어떤 접점인데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경제협력국, 이건 우리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국, 그래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를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대한민국하고 남조선하고 북한은 완전히 별개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조선 혁명을 시도하지 않겠고, 너희하고 우리는 완전 별개 국가다. 더 이상 민족 다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한 민족이라는 얘기 하지 말자. 민족이요 뭐가 아니라 너희는 완전, 우리는 너희를 상대로 남조선 혁명은 안 할 테니까 니들 맘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느냐?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별개 국가로 보는 거죠. 니들이 우리를 치면 너희는 우리랑 적대국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상대도 안 하는데 니들이 만약 우리를 치면은 완전 평정하겠다. 그리고 자기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병합시키겠다. 우리가 치면,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해커 박사, 그 전에 북한 핵시설을 가서 북한이 어떻게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 밝혔던 해커, 대북 전문가, 이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하고 로버트 칼린 연구원,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많은 글을 쓰는 미국의 연구자죠. 두 분 다 지금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에 있는 모양입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에는 로버트 칼린이 있나? 어쨌든 칼린 연구원하고 해커 교수가 1월 11일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에다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위험이 높은 시기다. 38로스는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CIA가 북한에 관련한 많은 위성 정보를 획득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 정보를 씁니다. 근데 일부는 이 국가를 움직이는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미국 국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중앙정보부가 입수한 정보를 그냥 공개하면 그건 또 법의 위반이니까 이 38로스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CIA가 여러 가지 정보를 주죠. 그러나 사진자료 같은 거는 미국 CIA나 미국의 옛날에 니마라 그랬는데 위성을 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프랑스의 민간 위성들이 찍은 사진을
같은 곳을 찍었는데 조금 더 상당히 흐릿하죠.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38로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글을 기고하면서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두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하여간 이 칼린 연구원은 아까 제가 미국 CIA를 얘기했는데 CIA에서 동북아 담당 국장, 대북 협상 수석 고문 지낸 CIA에서 한 13년을 지냈으니 거기 전문이죠. 그리고 그는 96년 이후 30번 정도 북한을 방문했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클린턴 때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기까지 한 북한 전문가입니다. 해커 교수는 로스 엘라모스 연구소 소장 지냈는데 이거는 미국이 과거 1945년 핵무기 개발할 때 동원됐던 그때 만들었던 미국의 국책연구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혔던 그 사람입니다. 이 두 학자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그리고 세계는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한 번 더 노딜이 있었다. 그 6월 달에 우리 문재인까지 쫓아가서 3자 정상회담을 하려고 쇼를 했는데 미국이 거부하고 북한도 거부해서 되지 못한 판문점에서 다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때도 김정은이 노딜을 당하죠. 그게 두 번 노딜을 당했는데 어쨌든 이 전문가들은 하노이 노딜만 얘기합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걸 완전히 포기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한미일은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홍해에서 후티가 난리를 치니까 대한민국도 청해부대를 파견해서 미영이 주도하는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밝힙니다. 뭐 일본 해상자위도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일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북한은 상당히 불안한 거고 지금 미국이 역의 균형 전략을 러시아를 상대로 잡고 있고 이란을 상대로 잡고 있고 중국을 상대로 잡고 있고 북한을 상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역의 균형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의 도발이 있을 때, 즉 하마스가 도발했을 때 이스라엘이 때려버리고 후티가 도발했을 때 아랍 5개국이 후티를 때리면서 반이란 공동전선을 만든다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니까 나토가 일치단결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지금 이제 동아시아가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걸 계속 미국이 보도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계속 위협을 가한다라는 게 많아지면 질수록 대한민국 총선의 방향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예측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 중국이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섬 중에 중국 본토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섬이 금문도하고 마조도예요. 마조도의 금문 꼬량주가 유명하죠. 찐먼 까오량주. 그 섬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령도보다도 더 이북에 가까이 중국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미국이 또 하나의 역의 균형 전략을 피면서 중국을 봉쇄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지죠. 지금 북한은 그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들도 지금 뭐 미사일을 쏴서 우리를 건들지 마 하는데 그럴수록 미국은 점점 더 정찰을 확대하게 되죠. 그러다가 뭔가 충돌이 생기면 바로 타다닥 하면서 북한이 때릴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미국이 참전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문제하고 일본 문제는 미국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참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중국이 때린다면은 미국은 대만과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 미국 국내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참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쟤네들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근데 뭔가 타닥했을 때 밀릴 수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운운하면서 제1주적이라고 하면서 나를 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전쟁 가능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자, 1990년, 91년 유럽에서 냉전이 끝났을 때 북한이 굉장히 곤란했죠. 그 전에 중국은 미국과 국교를 트면서 개혁 개방을
나와서 친미를 걸었으니까 넘어갔는데 북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침 노태우 정부에서 미국이 이제 비핵화 정책을 펼치고 하니까 북한도 핵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자. 핵을 서로 만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평화적으로 통일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동서독 기본조약 같이 한반도 기본 합의서를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김일성이 응해줍니다. 쫙 응해주면서 한반도의 유화 분위기를 만들죠. 그때는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렇게 하면서 몰래 핵을 만들었죠. 그걸 미국이 딱 찾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영삼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쫙 만들죠. 북한은 항상 뭔가 대비하면서 겉으로는 유화인 척 또는 공격적인 척 하죠.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김일성으로 인한 위기가 해소돼서 잠시 소강 상태에 갔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니까 김대중을 불러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유화 국면을 보이면서 핵개발을 완성해서 냉전 종식 이후에 10년 이상 걸린 그 위기를 빠져나온 거죠. 그럼 지금의 북한이 맞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빠져나오는 건가? 이번엔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ICBM도 있으니까 유엔 헌장에 의존하는 겁니다. 유엔 헌장이 지금 북한은 우리도 유엔 회원국이죠. 거기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하지 말라고 유엔 헌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그 침략한 나라를 공동 대응한다. 즉 6.25 때 우리를 침략한 북한을 유엔군을 만들어 쫓아내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유엔 승인하에 다국적군 만들어 쫓아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느냐. 이건 러시아가 어떻게 피해갔는가 하면요. 특별 군사작전이다. 즉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내에서 테러 같은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테러를 해소하기 위한 작전이다.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걸로 들어갔어요. 이 비슷한 사례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서 미국은 유엔을 만들었으니까 침략을 하면 안 되죠. 미국이 그때 이 테러를 침략으로 보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이 이 테러는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건 침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국제사회는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 테러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정찰로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테러 세력은 끝까지 잡아야 된다면서 반테러 전쟁을 선언하죠. 그래서 알카에다를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하는 두 개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유엔 승인을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세력하고 반러 세력이 막 갈등이 있고 그게 일종의 테러로 박았고 반테러 전쟁을 한다는 개념으로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문으로 들어가니까 미국도 어쨌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P5 중에 하나고 핵이 있으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침략으로 규정을 하지도 못하고 러시아를 밀어내는 정전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한테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분명히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핵을 투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러시아랑 같다는 거지. 러시아랑 지금 짝짝꿍하고 있는 게 최선희가 가서 보이고 또 조만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처럼 보도도 있었고요. 나는 러시아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내에서 어떤 테러가 없으니까 완전히 별개 국가로 보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를 침공하지 마라. 침공하면 유엔 헌장 위반이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통일할 생각도 없으니까 조평통도 없애고 우리 민족끼리도 없애고 민족 경제국도 없애고 금강산 무슨 회사도 다 없애겠다. 아이씨 남조선 것들 북반부 남반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핵이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가 주도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형태로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핵을 만들고 김영삼이랑 정상회담 할 것 같은 쇼를 하다가 김일성이 죽으니까 못하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김대중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핵을 완성해서 지금 생존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역의 군약 전략이 먹혀들어서 크게 불리하니까 거꾸로 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 즉 우리는 남반부 혁명을 포기한다.
남반부 네 혼자 살아. 우린 넌 상관없어. 그리고 우린 핵을 가진 나라니까 나는 널 적대시할 거야. 그리고 유엔 헌장대로 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걸 아까 해커 박사하고 갈린 연구원은 읽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거 북한 타락하게 되면은 무조건 대한민국이 침략했고 미국이 침략했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읽어냈고 해커나 갈린 연구원도 읽어냈고 우리 국정원도 읽어낼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렇게 읽어내야 전략이 나오죠. 자, 북한은 어떻게 다룰까요?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